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둘러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편안하다, 답답하다, 아니면 어쩐지 어수선하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공간 사이를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일구면서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운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의 공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저 역시 그런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때는 물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다시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한번 들어온 물건은 끝까지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내일 바로 살 수 있고 오늘 잃어버린 것은 모레 다시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아직도 오래전 가난했던 기억에 묶여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아까워서 아직은 버리기 어렵다. 이렇게 미루는 동안 집 안 한 켠에는 상자들이 쌓여가고 서랍은 더 이상 닫히지 않고 옷장과 장식장 속에는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분명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통장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어긋나고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릴까? 왜 나만 이렇게 막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집 안 어딘가에 쌓여있는 것은 단지 오래된 물건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역할을 끝낸 과거의 기억, 멈춰버린 흐름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찌꺼기가 함께 쌓여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창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 물건을 들일 수 없고 낡은 기계를 치우지 않으면 새 설비를 설치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안의 물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한 곳에 오래 정체되면 탁해집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 망가진 물건,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운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기에 더 쌓는다고 해서 꼭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남은 것의 가치가 선명해지고 기운은 다시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집 안꼴을 보면 그 집 사람의 앞날이 보인다. 제가 젊은 시절 대구의 작은 골목, 수원의 공장터, 전국의 가게와 집들을 다니며 느낀 것도 같습니다.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 집 사람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이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집에 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단정한 공기, 차분한 자세, 앞날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기운. 반대로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답답함이 밀려오는 집이 있습니다. 물건은 많은데 쓸 것은 없고 어딘가 불안하고 어수선한 공기. 그 안에는 대개 이런 말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조만간 정리해야지. 문제는 그 나중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미루는 마음이 그대로 삶의 태도로 번져나갑니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인간관계도 나중에 생각하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미루는 동안 운의 흐름은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리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감히 비우고 가벼워질 때입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치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것들과 조용히 작별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나와 이별할 때 비로소 새로운 나를 맞이할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집의 거실, 현관, 주방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싶습니까?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장소가 바로 운이 막혀 있는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청소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금전운과 기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시작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늘 우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해온 작은 물건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어떤 지갑은 돈이 머물러 있고 어떤 지갑은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던 돈의 흐름부터 조용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금방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크게 벌지 않아도 돈이 집에 머무르는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 밖의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갑은 재물의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복도 함께 새어나가듯 지갑 역시 형태가 흐트러지면 돈의 기운도 머물지 못합니다. 제가 대구 삼성 상회 시절 하루 매상을 정리할 때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장부가 어지럽거나 돈통이 흐트러져 있거나 지갑 모서리가 헤어져 있는 날은 신기하게도 장사가 꼭 어딘가에서 삐끗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정갈함을 좋아하고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몇 년씩 지갑을 씁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헤어지고 카드칸은 늘어나고 지폐칸은 먼지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 작은 틈과 해짐 속에서 이미 기운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지갑은 주인의 운을 담는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습관이라는 이유로 그저 계속 들고 다니는 낡은 지갑은 아닙니까? 지갑의 수명은 보통 3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 지갑을 당장 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먼지를 털고 해진 부분을 꿰매고 카드와 영수증을 정리해 지갑 안의 기운을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무질서한 곳을 싫어합니다. 돈을 다루는 손이 서툴다고 느끼면 지갑을 열어도 금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정돈된 지갑, 필요한 것만 담긴 지갑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릴 때는 반드시 고맙다는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손에서, 삶에서, 가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길을 지켜준 물건입니다.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이 말을 전하는 순간 지갑에 남아있던 탁한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갑만큼이나 돈의 흐름을 틀어막는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이 간 접시와 깨진 컵입니다. 식기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식탁은 복이 오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는 그 공간은 운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식탁에 오르는 그릇이 금이가 있으면 그 틈 사이로 집안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사업 현장에서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균열이 있는 도구 하나가 전체 흐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순간을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깨졌어도 쓰는데 지장 없다는 생각으로 금간 접시를 계속 쓰는 습관은 매일매일 집안의 기운을 조금씩 어둡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릇은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형태가 망가지면 복을 담을 그릇도 온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기회,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좋은 인연도 그 틈 사이로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수납장 한 켠에 몇 년째 쓰지 않는 접시가 가득 쌓여 있는 집도 많습니다. 이 또한 무거운 기운을 머금은 채에 집안의 흐름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릇을 정리할 때 역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이 말을 건네고 보내면 집안의 기운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의 흐름을 가장 조용히 끊어놓는 물건 영수증입니다. 사람들은 영수증을 쌓아둡니다. 혹시 필요할까 해서 언젠가 정리하려고 하지만 영수증에는 지출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데 모아두면 집 안에는 돈을 쓴 기억만 가득 쌓이고 다시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제가 장부를 정리하며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기록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망설임 없이 버려야 판단이 명확해지고 돈의 흐름이 깨끗해집니다. 집안의 영수증 역시 같습니다. 오래 쌓아둘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집 안 공기는 무거워지고 생각의 흐름까지 흐려집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면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접시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랍 속 영수증 더미도 꺼내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순간 돈의 길은 그 즉시 다시 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리는 더 깊은 원인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연과 감정이 붙어있는 물건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운을 가장 깊이 흔드는 물건은 사실 돈과 직접 관련된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감정, 인연이 스며 있는 물건들입니다. 당신의 집 어디엔가 서랍 속 깊은 곳 옷장, 아래쪽 상자 혹은 침대 옆에 작은 서랍에 이런 물건이 조용히 숨어 있지 않습니까?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물, 이미 끝난 관계에서 건네받은 물건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념품 참아 버리지 못해 계속 쌓아둔 작은 물건들, 우리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정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기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집 안 기운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는 기운이 오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오간 기운은 물건에도 그대로 스며듭니다.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던 선물, 좋은 인연이었지만 결국 상처로 끝난 관계,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찜찜함. 그 모든 감정은 그 물건을 잡는 손끝에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언젠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억이 툭 하고 올라오는 순간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 감정이 다시 마음속을 눌러버리는 순간 그 물건이 바로 정리해야 할 물건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이런 물건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잔재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집 주인의 마음까지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기 깊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일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 물건이 당신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기 아닙니다. 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물건도 같습니다. 그 물건이 주었던 감정과 의미가 이미 끝났다면 손에서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이 당신의 기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그때의 인연은 고마웠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 한 문장만 건네면 감정의 끈이 조용히 풀리고 물건도 가볍게 떠나보낼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건이 떠나가는 순간 집안에 막혀있던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다가오고 잊고 있던 기회가 열리고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듯 감정이 떠난 공간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혹시 당신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버려야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 끝난 감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물건을 붙잡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버리기 미안해서인가? 답이 두 번째라면 그 물건은 이미 당신의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그늘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관계의 그림자를 덜어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집안의 공기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조용한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먼지가 쌓인 장식품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우리가 처음엔 분명 마음에 들어서 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장식품 기념으로 사온 소품 여행지에서 가져온 작은 조각들 선물로 받아서 한 번쯤은 소중하게 올려두었던 물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얇은 먼지가 내려앉고 손길은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물건은 장식이 아니라 죽은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사업 현장을 다니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지입니다. 기계 위에 쌓인 먼지 선반이나 책상 모서리에 쌓인 먼지. 그 먼지는 단순히 청소가 안 된 흔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관심을 끊었다는 신호이고 그 관심이 끊긴 자리에는 반드시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식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장식품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몇 달 동안 그대로 있는 작은 인형, 누가 줬는지도 언제 사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작은 소품 선반 위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채 먼지와 함께 방치된 물건들. 이 물건들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흘러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지된 물건은 정지된 기운을 만들고 정지된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의 장식품을 바라볼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은 지금도 내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마음에서는 이미 멀어졌는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 물건은 이미 당신의 공간에서 역할을 끝낸 것입니다. 저는 삼성 상회 시절 작은 공장 한 곳을 방문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구석에 오래된 기계가 있는데 이제는 쓰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아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방치한 이후로 생산 공정 전체가 어딘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방치된 한 물건이 전체 흐름을 멈추게 한다는 것,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죽어있는 물건 하나가 공간 전체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주인의 마음과 기운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식품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시대의 기준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지금도 눈길이 가는 것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에만 맞는 것만 남겨두십시오. 나머지는 억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두는 물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의 기운을 조금씩 낮춥니다. 그리고 장식품만큼이나 집안의 기운을 끊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삐걱이는 가구, 흔들리는 탁자 고장난 가전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이 틀어지거나 장식장이 비뚤어지면 집 기운이 어긋난다고 여겼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자가 흔들리고 탁자가 기울고 문이 삐걱이는 집은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흐름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려 있으면 기계 전체가 멈추고 회사 전체의 흐름이 어긋납니다. 집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수년째 고장난 전자제품 쓰지도 않으면서 구석에 쌓인 가전소리가 나는 의자 기울어진 탁자.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집 안 공기를 계속 무겁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하고 수리가 어렵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장식품과 가구를 정리한 집은 공기가 달라집니다. 답답함 대신 여유가 흐르고 무거움 대신 차분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몸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또 하나의 깊은 정체 에너지를 다룰 차례입니다. 바로 옷, 속옷, 양말, 신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오래 가까이 두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옷, 속옷, 양말, 그리고 신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몸의 기운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옷은 사람의 기운을 품는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옷장을 열어보면 참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언젠가 입겠지 하고 넣어둔 옷, 아까워서 계속 보관하고만 있는 옷,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손이 가지 않는 옷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옷들은 더 이상 현재의 당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기운으로 굳어져 옷장 속에서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1년 혹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이라면 그 옷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입니다. 옷장이 무겁다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 많을수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고
지금의 삶을 선명하게 바라볼 힘도 약해집니다. 저도 사업을 하며 수없이 겪었습니다. 창고든 장부든 쓰지 않는 것이 쌓이면 그 공간은 반드시 무거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이 늦어지고 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옷장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늘 엉켜있는 서류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지금 필요한 서류가 몇 개나 되는가? 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더는 의미 없는 서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서류를 정리하자 일의 집중력과 속도가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옷장도 같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옷은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오늘의 기운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속옷, 양말, 신발입니다. 속옷은 사람의 가장 깊은 기운이 닿는 곳입니다. 해지고 늘어난 속옷은 몸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입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양말은 하루 종일 발바닥의 기운을 받쳐줍니다. 실밥이 튀어나오고 밑창이 다른 양말을 오래 신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기운이 아래로 새어나갑니다. 신발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은 하루 내내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한쪽으로 달아 기울어진 신발을 신으면 몸의 중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긋남은 결국 허리, 어깨, 목 전신의 피로로 이어지고 건강운뿐 아니라 일할 힘, 움직일 힘, 결정할 힘까지 모두 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경영을 하며 늘 말했습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 사람의 판단도 흔들린다 같은 논리입니다.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이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짐이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니 속옷과 양말, 신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졌거나 오래 묵은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입지 않는 옷도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내게 맞는가?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옷은 이미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고 공간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옷장을 정리했을 뿐인데 기분이 환해지고 새로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기운을 가장 조용히 가장 무겁게 흐트러뜨리는 또 다른 영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금전운을 크게 흔드는 종이의 에너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흐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빨리 쌓이고 가장 늦게 정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입니다. 영수증, 명함신문, 잡지, 사용 설명서, 택배 포장에 들어있던 안내문, 그리고 한번 읽고 바로 미뤄둔 종이 뭉치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집안의 기운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이들입니다. 왜일까요? 종이는 습기와 먼지를 가장 잘 머금는 물질입니다. 겉보기엔 얇고 가벼워 보이지만 방치된 종이 더미 속에는 이미 탁한 기운이 서서히 고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가장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 장부와 기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일의 흐름이 흐려지고 판단이 무뎌진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집안도 같습니다. 불필요한 종이가 많을수록 생각은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어질러지고 집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는 지출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갑에, 책상에, 서랍에 계속 모아두면 집안에는 돈이 나간 기억만 가득 차게 됩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을 열었는데 어디서 모였는지도 모를 종이들이 쏟아지는 순간 그 답답함, 그 정신없는 느낌, 그 순간 이미 기운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서 받은 명함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인연이 끝난 사람들, 이미 지나간 관계들, 그들의 정보가 종이에 남아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지나간 정보들입니다. 더 이상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무게만큼 당신의 집중력을 흐려놓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종이는 과거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
계속 쌓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과거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에서는 종이류를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목적에 맞게 정리하라고 강조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것, 법적 증빙처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몇 가지 이것만 남깁니다. 둘째, 영수증은 참고할 일이 끝난 순간 바로 버립니다. 지출의 기운을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셋째, 명함은 전화번호부나 연락처 앱에 입력하면 즉시 버립니다. 명함을 쌓아두는 것은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신문과 잡지는 읽은 날 바로 정리합니다. 그 정보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공간을 무겁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하루만 이 종이 정리를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책상 위가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선명해지고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서랍 속 종이만 정리했는데 그날 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운이 맑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리의 흐름을 집 전체로 확장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리를 시작하면 욕심을 내고 한 번에 집 전체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치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별, 단계별 흐름을 여는 정리법입니다.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을 싹 다 치워야지.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정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마음. 그 의지는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는 체력이 아니라 집중력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정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큰 곳부터가 아니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실 한, 모퉁이 내일은 침대 옆, 작은 서랍 모래는 주방 찬장, 한 칸 이렇게 구역별로 움직이는 사람은 정리를 끝까지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공간을 완성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생기고 그 성취감이 다음 구역을 정리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공간과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한 번도 창고 전체를 하루 만에 뒤집어 엎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가장 오래 유지됩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놀랍도록 많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잊고 지냈던 물건이 나타나고 오래 묵은 감정이 스르르 올라오고 끊겼던 인연을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리는 단순한 치우기가 아니라 삶에 쌓여있던 막힘을 서서히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천천히 작게 구역별로 해야 합니다. 구역별 정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의 구역입니다. 작은 상자 하나, 한 칸의 서랍, 좁은 책장 한 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정리 시간은 15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시간을 길게 잡으면 지칩니다. 짧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버릴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두 가지 기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내게 필요한가? 지금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가? 둘 다 아니면 그 물건은 이미 역할을 끝낸 것입니다. 넷째, 보류 상자를 활용하십시오. 버리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물건은 보류 상자에 잠시 둡니다. 3개월 혹은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으면 그때는 조용히 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어느 순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방이 가벼워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집 안기운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집안의 흐름을 더 단단히 잡아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공간을 비웠다면 이제는 무엇을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강조한 운을 끌어오는 3가지 물건, 손수건, 열쇠고리 펜과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끝난 공간은 그 자체로 새로운 길을 기다리는 빈 들판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집안 기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운을 끌어오는 3가지 물건을 강조했습니다. 손수건, 열쇠고리, 펜과 노트. 이 3가지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다시 정돈해주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먼저 손수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손수건은 마음을 닫고 기운을 다듬는 물건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밝은색 손수건은 정리한 공간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탁한 기운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수건은 자주 쓰는 물건입니다. 손을 닦을 때, 책상 위 먼지를 털 때, 문고리를 닦을 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새로운 기운을 손끝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깨끗한 손수건을 하나 들고 거실 테이블을 살짝 닦아보십시오. 이 작은 동작이 집안의 기운을 다시 매만지는 아주 조용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열쇠고리입니다. 열쇠는 방향을 여는 물건입니다.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고 싶을 때 행운의 열쇠고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잎클로버, 태양, 문양, 작은 종이 달린 열쇠고리 빛을 반사하는 금빛 장식, 이런 상징들은 집안의 밝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손끝에서 경쾌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하루의 흐름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사업에서 시작의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첫 문을 여는 느낌이 어떤가? 그 감각이 결과의 절반을 결정짓는다고 믿었습니다. 열쇠고리는 바로 그 시작의 감각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펜과 노트입니다. 말과 기록에는 기운이 담긴다고 합니다. 머릿속에만 두는 생각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노트에 적는 순간 그 생각은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빛, 노란색, 베이지색처럼 밝은 기운을 담은 노트는 금전운과 인연운을 조용히 끌어올려줍니다. 오늘 정리하며 느낀 것,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감사한 일, 3가지. 이 3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흐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흐름을 붙잡는 사람은 운을 머물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적는 순간 마음이 정돈되고 정돈된 마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된 공간에 손수건, 열쇠고리, 펜과 노트를 두면 집안의 기운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이 달라졌다는 것을,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와 채움, 기운과 흐름, 이 모든 것을 단단히 묶어주는 운의 마지막 열쇠,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집 안이 한층 가벼워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운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리가 흐름을 열어주는 과정이라면 감사는 그 흐름을 지켜주고 더 깊게 흘러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공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회사의 성장을 바꾸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정리를 끝낸 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기운이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지금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은 현재에 머무는 사람에게 옵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 버리는 물건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고 집 안 공기를 맑게 하고 마음의 흐름까지 바꾸어 줍니다. 역할을 다한 물건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 감사는 생각 속에만 두지 말고 말로, 글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형태가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펜과 노트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한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작아도 좋고 사소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고마웠다. 조용한 오후가 고마웠다. 한 잔의 차가 고마웠다. 가족의 목소리가 고마웠다. 이렇게 하루 한 줄씩 적다 보면 원하지 않던 걱정이 사라지고 막혀있던 생각이 풀리고 집안 공기처럼 마음도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켜졌다면 그 불씨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앞으로 붙잡고 싶은 단 한 단어를 적어보십시오. 비움 정진 성장 감사, 신뢰 새 출발 평곤 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한 그 한 단어가 오늘 정리한 공간처럼 내일의 기운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은 당신의 기운을 더 밝게 만드는 또 하나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집과 마음에 새로운 흐름과 밝은 기운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